이 시간에는 분사와 분사 구문 이제 이 두 가지 하기로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분사 부분에서는 그 ing 형태의 그 현재 분사 말고 또 과거 분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사 구문에서는 이게 이제 문장 전환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뜻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독해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좀 필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 먼저 알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수업에 그 수업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고,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본 수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완들을 하세요. 자, 먼저 분사부터요. 먼저 이 명칭부터 기억해둬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하나는 현재 분사, 또 하나는 과거 분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 기출문제라든가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어쩔 때 현재 분사를 쓰고 어쩔 때 과거 분사를 쓰는지, 바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 동명사라는 거 있잖아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차이점,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차이점은 우리 다 아는 거잖아.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차이점은 아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을 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사라는 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현재 분사는 형태가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고, 과거 분사는 동사 3단 변화의 마지막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규칙 변화 같으면 동사 원형에 ed 붙인 거라고. 자, 이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재 분사에서 이 현재라는 명칭, 과거 분사에서 이 과거라는 명칭이 붙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이게 시제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분사는 현재 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과거 분사도 과거 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다 보니까 문법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붙인 것 뿐이지 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다 분사거든요. 합쳐서 분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 ing 뒤에 단어가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요 과거 분사 뒤에 단어가 추가될 수가 있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묶어내서 우리가 이제 문장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차이점이요. 여기서 이제 뜻도 나타나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능동의 뜻이고, 능동이라는 얘기는 우리 수동태 배울 때 했었어요. 그 다음 과거 분사는 완료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수동의 뜻이고, 여기서 수동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수동태에서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나올 수는 없고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 과거 분사는 완료의 뜻,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문법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현재 분사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 이걸 구분을 해서 만약에 능동의 뜻이면 현재 분사를 써야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동의 뜻이라면 과거 분사를 써야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진행의 완료는 뜻에 조심해야 되고, 수동과 능동 이 부분은 문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능동과 수동을 이런 식 개념으로 이해해봐요. 능동은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관계라고 한다. 수동은 동사 목적어 관계를 수동관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과거분사는 그러면 뜻을 어떻게 처리하냐? 과거분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단독으로만 가지고는 뜻이 뭐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우리말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에서의 연관관계, 연계관계를 봐서 완료의 뜻으로 쓰였냐, 수동의 뜻으로 쓰였냐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지 과거분사는 무조건 이 뜻이다? 이게 딱 정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뜻을 적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문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분사는 뜻을 외워놓으세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들어버리면 돼. 뭐뭐 하다라는 뜻을 형용사처럼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분사는 뜻을 외워서 뜻 적용을 바로 해버리고요. 과거분사는 배워가면서 뜻 처리하는 연습을 그때그때 문장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차이점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용법은 뭐냐? 용법은 바로 형용사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용법은 이렇게. 형용사는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역할인데 이렇게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인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주어를 설명해주면 주격보어, 목적어를 설명해주면 목적격보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를 묻는 문법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용법 구별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인지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로 쓰이는 건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보어로 쓰이는 건지 용법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법 구별이 되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여기 명사 있죠. 주격보어로 쓰였을 땐 주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목적격보어로 쓰였을 땐 목적어를 설명할 테니까 바로 여기 목적어나 주어나 여기 명사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키는 요 동사 있죠. ing냐 과거분사냐 해서 변형을 시키는 요 동사와 이 명사, 주어, 목적어를 해석을 해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동사 목적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가 정답이 된다. 요게 바로 문법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관계, 동사 목적어 관계는 어떻게 따지냐? 주어 동사 관계라면 주어는 해석 이렇게 하잖아요. 느는 이가. 목적어는 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어나 목적어나 명사를 을이라고 붙이고 동사의 원래 뜻을 연결을 시켰을 때 그 동사와 을을 연결했더니 말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수동관계. 그래서 답이 과거분사. 여기 주어나 목적어나 명사를 주어처럼 해석을 해보고 동사의 원래 뜻을 연결을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나가면 그게 이 관계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현재 분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자, 또 하나 정관사 덜을 붙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수학 공식처럼 외워놓으세요. 정관사 더와 형용사가 이렇게 합쳐지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분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앞에 덜을 붙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앞에 덜을 붙이면 더 플러스 분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와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명사의 구체적인 뜻은 복수의 뜻일 수도 있고 단수 명사의 뜻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뜻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문장에서 찾아내는 거니까 적절한 걸로. 지금은 고민할 필요 없고, 지금은 구별을 할 필요가 없고, 내용에서 따지면 되니까 분사 앞에 더가 왔을 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분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 문제에서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특히 현재 분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한다. 뜻은 이거다.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이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사구문은 이제 설명을 좀 그 추가로 듣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춰서 분사 부분을 먼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관련된 걸 먼저 정리를 끝을 내고 분사 구문에만 이제 집중해서 할 테니까 먼저 분사 관련된 걸 그냥 마무리를 하기로 해요. 그 교재를 보면 26, 27페이지 문제를 지금 같이 풀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분사 구문이 주로 남았거든요.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부정사, 동명사 빼고 남아있는 것 중에 분사 구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분사 구문을 좀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27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17번을 보면 She's working on the sewing machine이라고 거기서 working이라는 걸 이제 해결을 안 했죠. 요게 바로 현재 분사예요. 근데 현재 분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시제에서 진행형이라는 거 있죠. 진행형.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면 진행형이다 라고 우리가 시제 꼭 형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is working 이 부분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17번 전체 문장 해석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working이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그녀는 재봉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재봉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21번 스위밍이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스위밍은 children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한 단어짜리 짧은 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면 무조건 앞에서 수식한다고.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스위밍이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 children을 뒤에서 수식한다.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스위밍은 children을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스위밍은 children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the children이 문장의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위밍은 목적격 보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I saw 할 때 saw의 원형이 see, see는 보다, 보다라는 단어는 지각동사예요. 그리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saw라는 단어도 힌트로 삼아서 스위밍은 목적격 보호겠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용하는데 누가 수용하냐? 아이들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문장 해석할 때 정확하게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21번은 해석이 이렇게 돼요. 나는 그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는 걸 보았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형태가 오면 목적어와 그 동사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게 오형식 문장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이 말도 잘 적어 놓으세요. 한 번만 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형태가 올 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목적어랑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동사를 주어 동사처럼 여기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게 오형식 문장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번 해석은 이렇게 돼요. 나는 그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쭉 내려와서 24번. Living in the city가 people 수식.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했죠. 여기 living이 바로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요. 24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맨 뒤로 가서 앞에 도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country는 시골이라고 하면 내용이 맞아요. 시골의 즐거움. 약간 의역을 하면 시골에서 사는 즐거움. 이걸 모른다.
도시인들은 시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번까지 해서 분사와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분사 구문만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요령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제 분사 구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분사 구문은 이제 정의를 적어주는 거예요. 분사 구문은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사용을 해서 부사절을, 근데 이제 부사절이 아닐 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사절 이렇게 해버려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 구문,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다시 봐요. 분사는 형용사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외웠으면, 여기 분사에다 구문이라는 말을 붙여서 분사 구문은 무조건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분사 구문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이요.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 정리를 먼저 해둔 다음에 문장을 보면서 이제 또 연습을 하기로 해요. 자, 근데 이제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하기 전에 분사 구문의 뜻부터 정리해 줄 테니까 뜻을 먼저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분사 구문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분사 구문은 뜻이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뭘 떠올려 보냐면, 우리 전 시간에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종류가 8가지나 됐었죠. 뜻이 많진 않았지만 8가지였잖아요. 분사 구문의 그 뜻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적어줄 테니까 그 뜻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그 뜻이 이렇게 총 6가지. 그 중에 4개를 먼저 외워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 4개를 먼저 외워두면 되고, 밑에 적혀있는 2개는 오히려 쉬운 거니까 지금은 의미 두질 말아요. 연속동작. 오히려 쉬워요. 동시동작. 지금은 별말이 아닌데 괜히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연속동작, 동시동작은 오히려 쉬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4개만 확실하게 외워둬요. 그래서 이제 뜻을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분사 구문도 부사고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도 부사니까 나중에는 뜻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부정사의 부사적용법까지 설명을 해놓고 지금 뜻 얘기를 바로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다시 보세요. 자, 이제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사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절이 있는 문장에 대표적인 걸 먼저 쓸 테니까 봐요. 부사절은 특징이 이거예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어. 가정법 할 때도 이런 설명을 했으니까 그대로 생각을 해봐요. if 떠올리면 돼, if.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또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부사절 접속사부터 바로 여기까지가 넓게 말하면 종속절. 그 속에 부사절. 종속절은 종류가 3가지라 했죠.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부사절 접속사부터 끝까지가 부사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절. 그래서 이제 주절, 종속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복문,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었어요. 다 배웠던 용어예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으로 바꿔라 할 때
부사절 접속사부터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사구문 고치기 전에 부사절은 위치가 주절 앞에 오기도 하고요. 주절에 이 부사절을 그대로 주절 뒤에 여기다 쓰기도 하고요. 주절 사이에 삽입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걸 할 텐데 이걸 만약에 분사구문으로 고쳤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분사구문도 위치가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 사이에 껴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위치가 문장의 앞, 문장 중간, 문장 끝, 위치는 다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일단 알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는데 부사절 접속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게 다 분사구문으로 고쳐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 중에 여길 보세요. 부사절 접속사 중에 바로 요렇게 6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연속동작, 동시동작 밑에 2개 빼버리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요 4개의 뜻을 가진 접속사가 여기 있을 때 그때 이걸 없애버리고 분사구문을 고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잖아. 접속사를 없애버리고 여기 있던 동사를 이렇게 ing로 바꿔버리면 그게 바로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러면 접속사가 사라지고 ing가 남는 거잖아. 그러면 ing에 바로 접속사의 뜻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4개라 이 말이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러니까 요 ing가 분사구문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뜻은 넷 중에 하나로 해석하라 이거예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좀 전에 부정사는 부사주경법 해서 8가지. 그 중에 3개는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들었으면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 분사구문 고치는 방법. 부사절 접속사는 방금 그 넷 중에 하나의 뜻을 가진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그냥 바로 생략해버려요. 접속사 생략. 그냥 없애버리면 돼. 끝났어요. 두 번째,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를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종속절의 주어를 어떻게 처리하냐.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와 비교를 해요.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와 비교를 해.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와 비교하면 경우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을 때, 다를 때. 또 다를 때 다시 2가지로 나뉘어요. 여기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를 경우에 우리 수동태에서 일반인이라는 말 잠깐 했었었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이 주어가 일반인일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치 않은 일반적인 사람일 때가 있고 일반인이 아닐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람이 온다는 얘기지. 일반인이 아닐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가지예요. 같을 때와 다를 때 다시 2개. 일반인이 아닐 때와 일반인일 때. 이렇게 총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죠.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았다. 그러면 그냥 생략. 종속절의 주어를 그냥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데 일반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주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일반인이 아니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주격 그대로 쓰면 돼요. 주격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다. 이때는 수동태처럼 생략해버리는 거야. 내용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 이렇게. 그러면 접속사 없앴죠? 주어 처리했지. 그러면 이제 동사만 남았잖아. 동사를 ing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기초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부분과 본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 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배울 수는 없는 거고 본 수업에서 추가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 여지만 남겨놓고 우리가 일단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종속절의 동사만 해결하면 된다고요. 접속사는 없앴고 종속절의 주어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히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종속절의 동사를 어떻게 처리하냐. 종속절의 동사를 처리를 할 때 바로 요 주절의 동사를 보면 시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그런 시제가 나오겠죠. 종속절의 동사를 주절의 시제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같을 때 다를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순형이라는 게 있고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초 시간에는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단순형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말하냐면, 종속절의 동사, 다시 보세요. 분사구문은 ing라고 그랬잖아요. 종속절의 동사 원형에 ing 붙여버리면 돼. 그냥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그게 바로 단순형이고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야. having pp.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기다 맞춰야지. 그러면 어쩔 때 단순형을 쓰고 어쩔 때 완료형을 쓰냐? 종속절의 동사와 주절의, 다시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종속절의 동사를 바로 ing를 붙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분사구문 끝이에요. 그럼 완료형은 어쩔 때 쓰냐? 써주기는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건 본 수업 내용이라 했어요. 어쩔 때 완료형을 쓰냐면 종속절의 동사, 간단하게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일 때, 그때는 한 시제 과거라는 걸 나타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종속절의 동사를 바로 여기다 쓰는 거야. having pp의 pp 자리에. 자, 요 정도만 하기로 하고 설명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면 안 돼. 이 완료형은. 그러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약간 설명을 추가를 할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하기로 하고, 잠깐 예문을 잠깐 보세요. 여기다 쓸 테니까 봐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When I was young, I was happy. 일단 문장 중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장을 이제 하나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when부터 0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면 이게 이제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I was happy, 이건 주절이고. 그런데 when I was young을 없애버려도 주절만 가지고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되니까 when I was young은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when의 뜻은 바로 시간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랬던 부사절을 우리 지금 배운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방법 떠올리면서 바꿔봐요. 분사 구문에 있는 뜻을 가진 접속사니까 뭐뭐 할 때라는 건 시간이니까 분사 구문에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when은 이제 생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사 구문은 뜻이 4개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어떤 부사절 접속사 나왔다. 그럼 분사 구문을 못 고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분사 구문을 고칠 수 있거든요. 접속사 when 생략해요.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랑 비교했는데 같아. 그래서 또 생략. 종속절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랑 비교를 했는데 같죠. 그러면 이 단어의 동사 원형 에다가 ing를 붙여.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0은 그대로 내리고.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절은 그대로 내려다 써야지. I was happy.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ing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놓고 없앴더니 I was happy로 문장 성립이 됐어. 그러면 이건 부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면 되지. 부사의 역할.
그러니까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니고 부사 역할, 바로 분사구문이라 이거예요. 빙영, 요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추가로 이론을 적어줄 테니까 여기서 설명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요. 그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는 접속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 부사절 접속사는 그 접속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ing 형태 하나만 써가지고 이렇게 5가지, 6가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분사구문의 뜻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주려고 좀 전에 생략하라 했던 이 접속사 있죠. 이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when, being, 영 이렇게 써줘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접속사가 없다면 요 being, 영의 뜻이 6개 중에 뭘까를 주저라고 해석을 하면서 자꾸 따져봐야 되는데, 접속사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편리한 거예요, 해석할 때. 왜냐면 그냥 when을 해석을 해버리면 되니까.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n, being, 영은 위에 거하고 똑같은 뜻인데 오히려 접속사를 써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없으면 뭐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내용을 맞춰서 이 6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being, 영, when, being, 영 이것도 뜻 같고, 이것도 분사구문, 이것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의 예를 잠깐 했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좀 전에 분사구문 고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했죠.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테니까 보세요. 방금 했던 걸 지금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썼던 데다가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만 써놓으세요. 접속사는 생략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금 배웠죠.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써도 된다. 접속사를 써도 됨. 이걸 이제 추가 설명한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어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쪽이 같으면 생략, 다르면 그대로 쓰고 일반인이면 또 생략한다. 대신 이제 이 부분은 본 수업에 가서 추가로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데 좀 전에 단순형, 완료형 있었죠. 종속절의 동사를 바꾸는데 이제 아까 했던 거에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적으면 돼요. 만약에 세 번째, 종속절의 동사 바로 이 자리에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있다고 해봐요. 비동사가 있을 때. 자, 여기 다시 봐요. 방금 전에 3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필기한 건 밑에다가 이걸 적으라고요. 만약에 종속절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또 종속절의 동사랑 주절의 동사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또 단순형을 쓸 때가 있고 완료형을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형이면 비동사의 이제 시제가 같을 때라고 그랬죠. 비동사의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고, 이렇게 시제가 같으면 비동사의 동사 원형에다 ing 붙여서 being 이러면 되고, 만약에 좀 전에 여기 적어놓은 거 한 시제 과거면 having been, having pp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완료형을 쓰는 경우라면 having pp 자리에 비동사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비동사의 과거분사는 been.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종속절의 동사가 비동사라면 주절하고 시제를 비교해서 같으면 being, 여기가 한 시제가 과거면 having been, 이렇게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바로 분사구문에서 이제 여기요. 분사구문으로 고쳤더니 being, having been 요게 남았다.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거. 그래서 분사구문의 이론 설명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라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 별것 아닌 제일 기초적인 동사, 비동사 여기서 딱 막힐 수가 있는 거야. 비동사가 생략된 것에 불과하지만 결론은 ing 형태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때도
이게 생략됐구나라는 걸 알아내서 바로 이것도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연습했던 요 문장. 좀 전에 이렇게 간단했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니까 빙영, when 빙영 이렇게 되고 이제 주절은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죠. 바로 여기서 방금 배운 거 해요. 분사구문이잖아 이게. 여기에 빙이 있잖아요. 요거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형태가 나오지. 형용사 한 단어지만 이것도 분사구문이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여기도요. when 빙 영에서 빙을 또 생략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when 영. 이렇게 써도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 네 개가 뜻이 같은 거야.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 맞는 표현이고 어렸을 때 난 행복했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분사구문이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25페이지 설명은 다 끝이 났고 이제 26, 27페이지인데 남아있는 문장은 다 분사구문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요 넷 중에 한 가지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서 주어가 만약에 앞에 없으면 주절의 주어랑 같겠구나. 만약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달랐으면 여기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주어 동사였겠구나. 이런 걸 떠올리면서. 자,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 한 문장이 6문장이 남았거든요. 그 6문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제 한번 해봤으면 이제 확인을 하세요. 자, 26페이지 7번. entering the room.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entering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entering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 I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분사구문만 먼저 해석하면 접속사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내가 방에 들어갔다. 뒤를 봐요. 나는 한 소년을 보았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제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여기 봐요. 접속사가 뭐겠냐를 떠올리면 되지. 근데 그 접속사는 6개 중에 하나. 그 중에 2개 빼고 넷 중에 하나. 그러면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에 들어갔다면 방에 들어갔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자, 여기서 entering the room은 시간의 뜻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소년을 보았다. 해서 시간이라 적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하냐? 이게 연습이 되면 쉬워져요. 처음만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게 어려울 뿐이지 연습이 되면 충분히 된다고요. 8번 turning to the right이 분사구문인데 turning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주어는 you구나. 는 나왔죠? 그러면 you turn to the right. 당신이 오른쪽으로 돈다. 차라면 우회전을 한다. 당신은 다리를 보게 될 거다. 그러면 분사구문 종류가 또 뭐냐? 이렇게 뜻. 또 4개 중에 하나. 우회전을 한다면 다리를 보게 될 겁니다. 조건. 조건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9번 뜻은 조건. 당신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면 당신은 다리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9번. 아까 이제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tired. 이거 왜 한 단어, 요 단어를 가지고 분사구문이라 그러냐? tired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 빙이 생략됐기 때문에 요 모습이 된 거야. 영처럼. 그러니까 거기 tired 앞에는 빙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빙을 추가로 쓰세요. tired 앞에다 빙을 써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지는 ing 형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ire에다가 D자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쓴 거거든요. tire에 D자를 뺀 상태에서 원래 뜻을 쓰세요. tire, 지치게 하다. tire의 원래 뜻은 지치게 하다예요. 근데 앞쪽에 빙이 생략됐다고 했죠. 그러면 빙 tired니까 일종의 수동태잖아요. BPP. 그러니까 원래 tire는 지치게 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지치다라고 해석하면 돼. be tired. 그 다음에 tired 앞에 빙이 생략됐는데 빙 앞엔 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주어는 나일 거 아니에요. I.
그럼 내가 지쳤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또 여기 보세요. 그 분사구문은 뜻은 이거겠지. 지쳤기 때문에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9번은 tired 앞에 빙이 생략됐다라는 거 표시해 두고 분사구문의 뜻은 이유. 14번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생략해도 되는데 이렇게 써놨잖아요. while에다가 뜻 적어요. while이 이거예요. 시간일 때 쓰는 접속사인데 when하고는 뜻이 달라요. when은 뭐뭐 할 때, while은 시간에서 while은 뭐뭐 하는 중에, 중에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while과 eating 사이에는 ing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먹다라는 이세 주어는 주절의 주어 위란 얘기예요. 그리고 while이 있으니까 해석이 편하지. 해석이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던 중에, 점심을 먹는 중에 우리는 그 영화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19번 admit를 뜻을 모르면 적어 놓으세요. admit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what you say,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한다. 근데 admitting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인정하냐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한 걸 인정을 한다. 근데 뒤를 보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인정하는데 이해는 못하겠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역접이에요. 역접. 그런 게 바로 양보로 해석하면 돼요. 양보. 그러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해석이요. 당신이 19번 해석.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은 한다 할지라도 인정은 하겠지만 나는 이해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23번. 여기가 이제 형태가 단어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형태상으로 제일 어려워요. 23번. it을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달라서 써놓은 경우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또 이 다음에 밑줄 쳐봐요. having rained. 이게 바로 완료형이에요.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기 때문에 그냥 raining이 아니라 having pp, having rained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표현이 이 표현, 완료형. 여기에 종속절의 동사에 rain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주절보다 한 시가 과거여서 rain을 여기다 쓴 거야. having rained.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이 표현 말고 이 표현도 있는 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3번에 그럼 it은 뜻이 뭐냐? 맨 앞에 썼던 it은 뒤에 rain이라는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가 있죠? 해서 it에다가 쓰세요. 주절의 주어랑 달라서 써주긴 했지만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 it이에요. 날씨를 뜻하는. 그래서 it에다가 적어놔요. 비인칭 주어. 날씨라고 적어놓고 뜻은 없음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it having rained 할 때 이제 이걸 알았으면 it도 뜻 없죠. having도 뜻 없어요. rain만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로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젯밤에 비가 왔었다. 뒤로 가요. The road is muddy. muddy는 진흙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은 진흙투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넷 중에 하나.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중에 뭐겠냐? 그럼 이유겠지. 어젯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땅이 질퍽거린다. 이렇게 내용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번 해석이요. 어젯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the road is가 현재니까 지금 땅은 질퍽거린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전 시간하고 지금하고 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까지 다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헷갈리고 처음에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만 형태가 낯설고 그럴 때 뿐이지 이론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익숙해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 영어는 이제 쉬워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안 해서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계속 약간 어렵고 헷갈리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똑같은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꾸준하게 연습을 하냐, 그것에 이제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전 과정의 기초 부분은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각 파트마다 단원별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 그 각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런 진도를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몇 회독을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법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자신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도 정확해질 거고 관련되는 각 단원들의 이론들을 본 수업에서 조금씩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내용도 이제 보완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까지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잘 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61페이지에 기초 독해 연습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할 거니까 꼭 먼저 예습을 해놓고 나서 또 수업을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